자, 김정은이가 네. 친서를 보내왔답니다. 이 친서를 받은 청와대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갑자기 어제 본래 청와대 대변실에서 일요일이면 오후에 뭐 브리핑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없다고 그랬답니다. 네, 네. 근데 갑자기 나와서 막 왔다고 대변인이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던 것 같고. 아니면 올 수도 있었는데 대변인 레벨에는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청와대 회의 낙낙이고, 게다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또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 네. 그걸 보고, 야, 그냥 국격에 관한 문제다. 자, 온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답장을 한답니다. 답장을 쓰기 전이에요. 쓰기 전인데, 김정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고맙다는 이야기 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감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52시간 문제, 응? 그것도 그렇게 밀어붙여 놓고서 튀어버린 거 아니에요, 휴가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 거기 가서라도 SNS로 올려버리지. 근데 김정은한테 친서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한 거는 오래 못 간다. 자주 내년에는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거를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뭐 김 위원장이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더 돌려세울 수 없는 화해와 신뢰 관계로 되었음을 전해줬다. 아니 그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청와대는 친서 전문 공개하라고 하니까 외교 관례에서 어긋나서 안 된다 하지만 이거 진짜 요새 그 젊은 친구들 말대로 뻥치시네요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정말 달라붙어 다니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그쪽 상대방이요. 네.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가 야 이거 네 안 되잖아. 네 반다 뭐 하기 좀 뭐 준다고 했는데 또 제대로 가져오지도 않고 말이야. 좀 안 돼. 이러니까 쉽게 몸이 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던 차에 하나 오니까 너무 희희낙낙하는데 아이고 참. 저는요. 게다가 참 유치하다는 느낌이 자 내용을 공개하려면 공개하든지 네. 안 하려면 안 하는데 네. 딱 사진 공개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뭐 내용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 휘장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휘장 딱 저 위에 첫 문장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만 사진 찍어 공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뭐 한 것도 아니고 예. 정말 나 유치한 아예 안 보여주고 휘장만 보여주면 뭐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첫 문장 대통령 각하 딱 그것만 위에 딱 보여주면서 아래는 그걸로 가리는 거. 야, 참 유치하다. 청와대 그 수준에 살 일인가 이건 근데 초등학생 수준이야 이건. 네. 청와대 수준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라고 했다. 아니 언제는 각하라는 표현은 권위주의제 군부 독재에나 쓰는 거라고 절대로 안 하고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하다고 난리를 피더니 네? 그러더니 그냥 이번에는 또 각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서훈이 이제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편으로. 네. 그러니까 서훈이 국정원장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 아니 어느 나라의 국정원장이 그거를 국정원장의 첫 일성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걸해서 받아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편지 한 통만 달라고 옛날에 뭐 여고생들 연애도 할 때 남고생이 편지 한 장만 받아오라고 여고생 동생한테 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 참. 게다가 저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필요한 것만 공개를 한 겁니다. 필요한 네. 것만.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에는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어요. 네. 공개한 것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한 문제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비핵화 문제를 함께 이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했는지 난 정확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야기가 나왔다면 왜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왜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이게 많은 국제적인 관심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문제에서 앞에 있는 이런저런 덕담하는 거야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내년도에 충분히 투영이 돼서 그럼 밀고 나갈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있으면 말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유사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정확히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뭔지. 물론 내일
내일 아침에 또 이제 김정은이가 한마디 합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또 가지고 이제 희망, 지금 청와대, 네. 제발 김정은 위원장님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어매물하고 있을 텐데. 참 답답하고 유치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청와대의 자존심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존심 뭉개버리는 거. 뭐 사랑에 눈이 어두면 원래 자존심도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내 자존심 없어진다. 이게 이제 바람둥이들이 늘 하는 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자존심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지금 이 김정은이가 친서랍시고 해가지고 허접한 편지를 보냈을까? 여기에는 미국하고의 또는 미국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매티스 이렇게 내보내고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보험처럼 그래도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보험처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배경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순진하다. 응? 네. 그래서 순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속이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속는 게 뭐냐면은 비핵화 이러면서 비핵화가 되면은 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갖고 있지 않을 때도요.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6.25가 다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때 핵이 없었는데도 200만 명 동족을 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의식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핵화 문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최근에 북한이 현재 65개에서 70개 정도, 한 네. 70개 정도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 지금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면요.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개발 단계는 끝났다. 대량 생산 단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도 북한이 이미 실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조 공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끝내겠다라고 한때 이야기했던 2020년까지 북한이 핵폭탄을 100개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100개 이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두세 개씩 북한 그때문에 숨겨놓는다. 최전방에 폭탄을 쏴버린다.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북한의 어선에다가 어선을 가장한 데 신고가지고 인천 영종도와 갖다 부딪혀버린다. 인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천하고 영종도를 연결한 그 다리에 갖다 부딪혀버린다. 다리 붕괴돼버린다. 영종도 고립돼버린다.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겁니다. 100개 이상 된다면 극단적으로 소형화시켜가지고 북한 사람들 지금 얼마인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핵배낭 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터뜨려버린다. 자살 폭탄한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북한의 지금 핵을 대량 생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막겠다. 김정은과 담판체를 막겠다. 뭔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게. 아, 정말 비극도 이거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정말 이 가슴이 이 현실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근데 아까 MSK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그 또 김정명님께서 생화학 무기가 참 문제다. 응?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자기 형을 죽인 그 독약, 이게 VX라고요. 어마어마한 독극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4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화학 무기를요, 쫙 뿌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 순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JHS님께서 이거는 뭐 음흉하고 비열하다도 되지만 어떤 분은 멍청하다라고도 해석이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갱이 척결님께서 2만 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청문회 이제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열렸는데 조국 청문회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홍영표가 그때 우리 안영환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은 다 김태우한테 몰아버리는 모양이에요. 네. 아유 참. 좀 이따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전 뭐 예상했었습니다. 그 예상했었는데 참 국민들 답답하게 하고 열받게 만듭니다.